네, 통합과 물리 파트에서 신소재 관련된 그 문제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시간에 한 번씩 다 풀어봤는데 여전히 어려워하는 친구들 있을까봐 좀 도움이 됐으면 해서 한번 빠르게 문제 복습할 겸 해서 풀어보도록 할게요. 1번부터 보겠습니다. 1번 반도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반도체에 대한 것이죠. 전기 전도도가 도체와 부도체의 중간 정도이다 라는데, 이때 전기 전도도라고 하는 것은 전기를 얼마나 잘 보내느냐 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전기가 잘 흐르게 되면은 전기 전도도가 높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 전기가 잘 흐르지 않으면 전기 전도도가 낮다라고 하는 거죠. 도체 같은 경우는 전류가 잘 흐르기 때문에 전기 전도도가 높다라고 하고, 좋다, 높다라고 하고, 부도체 같은 경우는 전류가 잘 흐르지 않으니까 전기 전도도가 낮다라고 하는 건데, 반도체 같은 경우는 도체보다는 전류가 흐르지 않고 부도체 또는 전원체보다는 전류가 조금이나마 잘 흐르니까 전기 전도도는 이 둘 사이에 있다라고 받아들이시면 되겠죠. 수업 시간에 반도체 같은 경우는 어떨 때는 도체, 어떨 때는 부도체처럼 이제 작동한다라고 설명을 했긴 했지만 100% 도체처럼 될 수 없을 거고요. 100% 부도체처럼 될 수 없기 때문에 중간 정도에 있다라고 받아들이는 게 좋을 것 같고, 요게 좀 애매하면 뭐 에너지띠 이론을 해서 띠튼 간격으로 도체, 반도체, 부도체를 설명했는데, 그거를 이제 받아들여서 전기 전도도는 요 둘 사이에 중간 정도에 있구나 라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니은 불순물 반도체는 순수한 반도체보다 전기 전도도가 낮다. 불순물 반도체는 순수한 반도체보다 전류가 잘 흐르죠. 그러니까 전기 전도도가 높다 또는 좋다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지. 그래서 니은 틀렸고요. 디귿 P형 반도체의 전하 운반자는 주로 전자이다 그랬는데, 이때 전하 운반자라고 하는 거는 전류를 잘 흐르게 하는 주된 원인 또는 주인공이 누구냐라고 하는 건데, P형 반도체에서는 무엇이 많아요? 양공이 있는 거지. 이 양공을 전자가 메꾸는 방향 쪽으로 어쨌든 전자를 이동시켜서 전류를 흐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 P형 반도체에서의 전하 운반자라고 하는 녀석은 전자가 아니라 양공이어야 된다. 네, 틀렸죠? 정답은 1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그림 보도록 할게요. 그림은 원자과 전자라고 하는 건 최외곽 전자를 얘기하는 거지. 4개인 반도체 저만큼의 불순물 비소를 첨가한 반도체를 나타낸 것이다. 보기에서 옳은 것을 찾으시오 하는데, 가운데 그림을 잘 보게 되면 여기 전자라고 하는 녀석이 있죠. 이 녀석이 자유전자를 뜻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녀석은 불순물 반도체에서 N형 반도체다 라는 거를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것만 알고 바로 보기를 보면 되겠죠. 기억 N형 반도체이다. 바로 나왔죠. 기억 동그라미. 니은 비소의 ASA 비소의 원자과 전자는 한 개이다. 요거에서 하나, 요거에서 하나, 요거에서 하나, 하나 해서 4개 있고요. 이 비소가 갖고 있는 것 자체는 하나, 둘, 셋, 넷,
5개여야 되는 거지. 여기 1개가 아니라 5개여야지 정답인 거지. 얘는 틀렸고요. D가 저마듐만으로 된 반도체, 저마듐만으로 된 반도체 또는 실리콘만으로 된 반도체를 순수한 반도체라고 하는 거죠. 순수한 반도체. 순수한 반도체는 전기 전도성이 그렇게 쏙 좋지 않죠. 근데 지금 요 녀석은 N형 반도체인 불순물 반도체인 거죠. 순수한 반도체보다 전기 전도성이 좋은 거지. 그래서 정답은 기억 디귿 3번이 되겠습니다. 칠판에 잘 안 지워지는구만. 칠판에 안 지워져. 그리고 여건이 공간이 되게 좁아요. 얼굴 나오지도 않죠. 하긴 내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 3번 볼게요. 그린가와 나는 순수한 반도체에 각각 불순물 첨가하여 만든 반도체이다. 요거 인듬을 넣었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영상에서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프린트물도 있으니까 여기 양공이 적혀있죠. 양공이 있으니까 요 가는 P형 반도체이다 라는 거를 판단하시면 되고, 여기 전자가 있죠. 그래서 얘는 N형 반도체이다. 요렇게만 알고 바로 보기를 보겠습니다. 기억, 물리적인 성질을 변화시켜 만든 신소재이다. 요 수업 시간에 3번은 문제의 형태는 좋지만 요 보기가 썩 좋지 않다라고 설명했죠. 그래서 지긴 할 텐데 일단 기억은 지워드릴게요. 여기 물리적인 성질이라고 하는 거는 종이를 막 힘을 줘서 막 꾸기게 되면은 모양이나 형태는 변했지만 종이라고 하는 성질은 그대로 유지하죠. 이렇게 모양과 형태를 유지하는 변화를 물리적인 변화라고 하고, 요거와 이제 약간 비슷한 형태로 이제 등장하는 게 화학적인 변화를 많이 물어보는데, 화학적인 변화는 어떤 물질과 물질이 결합해서 또는 반응을 해서 전혀 새로운 물질로 변화하는 거를 화학적인 변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참고적으로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니은은 근데 어떠한 요 문제를 만든 출판사 자습서에서는 요거를 정답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순수한 반도체에다가 불순물을 넣은 것 자체가 그냥 단순히 모양과 형태만 변한 것이냐 라고 했을 때 그렇다라고 이제 받아들인 거죠. 그런데 불순물 반도체가 되면 뭐 전기 전도성도 약간씩 달라지니까 화학적인 변화가 있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거든요. 요거는 기억은 좀 약간 별로 안 좋은 질문 같아요. 기억은 지워주시고. 니은 가와나는 주요 전화 운반자 또 나왔죠. 전화 운반자. P형에서 요 양공이 주인공이지 전화 운반자는 양공이고, N형 반도체에서 전화 운반자는 전자이다. 같다가 아니라 틀려야 되겠지. 니은 틀렸고요. 가와나를 이용하여 그래핀과 같은 신소재를 만들 수 있다. 그래핀 책에 나와 있는데 가장 첫 번째로 나온 게 탄소를 가지고 만들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는 탄소가 하나도 없죠. 점원융, 인듐, 비소 뭐 이런 걸로 만든 거니까 그래핀하고는 연관성이 없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많이 4번 볼게요. 실리콘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가운데 그림에 보면은 뭔가 불순물이 들어가 있지 않아. 얘 같은 경우는 순수 반도체라는 거를 그림을 보고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죠. 순수 반도체, 전기가 잘 안 통하고 전기 전도도가 낮다라고 볼 수 있지. 보기 기억, 순수 반도체에다 동그라미 맞죠. 니은 전기 저항의 도체 전원체의 중간 정도이다. 여기 전기 저항이라고 나왔는데
전기 저항은 전류가 흐르는 것을 방해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저항이 만약에 크면 전류가 잘 안 흐르죠. 전류가 흐르지 않게 되는 거를 전기 전도도가, 여기 또 잘리네. 그러면은 요거 같은 경우는 전기 전도도가 낮다라고 볼 수 있지. 저항하고 전기 전도도는 약간 반비례 개념에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지. 그래서 어쨌든 도체는 저항이 작고요, 전원체는 저항이 크잖아요. 근데 아까도 전기 전도도 설명했지만 반도체 같은 경우는 도체보다는 전류가 잘 흐르지 않으니까 저항은 어쨌든 도체보다는 크고 전원체보다는 작다라고 볼 수 있지. 중간 정도이다라는 거, 이것도 당연한 거고. 지금 원자과 전자가 3개짜리, 원자과 전자 3개짜리를 넣게 된다 그러면 양공이 만들어지는 거죠. 원자과 전자가 3개짜리는 P형 반도체가 되는 거고, 5개짜리 원소를 넣게 되면은 자유전자가 만들어지니까 N형 반도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불순물 반도체가 되잖아. 그래서 도핑하면 전기 전도성이 조금 좋아지죠. 그래서 정답은 기억니은 디귿 5번이 되겠습니다. 괜찮죠? 다음 문제 볼게요. 5번. 점원륨과 비소가 도핑된 물질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점원륨에다가 비소를 넣었더니만, 뭐 써있진 않지만 여기 또 물기가 여기에 있는 거 동그라미 이렇게 하나 나와 있는 거 있죠. 요게 자유전자인 거지. 자유전자가 있으니까 얘는 N형 반도체구나 라는 거를 잘 파악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보기 봅시다. 기억 P형 반도체이다 아니죠? N형 반도체일지. 기억 틀렸고요. 니은 전기 전도성이 전원체보다 좋다. 뭐 얘가 불순물 반도체니 순수 반도체니 어쨌든 반도체잖아. 반도체는 전원체보다는 조금 더 전기가 잘 통하겠죠. 전기 전도성이 좋겠죠. 니은 동그라미. 지금 원자과 전자는 비소가 점화륨보다 많다. 점화륨 같은 경우는 원자과 전자가 4개예요. 4개. 이렇게 물기가. 점화륨 같은 경우는 원자과 전자가 4개고, 그 다음에 여기 자유전자가 나타나려고 한다면은 여기 비소가 원자과 전자가 5개짜리를 넣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비소가 점화륨보다 많은 거 맞죠? 그래서 정답은 니은 디귿이 되겠습니다. 지금 빡세다. 6번 볼게요. 그림 가와나는 각각 비소와 갈륨을 도핑하였더니 뭐 이렇게 전자하고 양공이 생겼다. 계속 반복되는 문제인 거죠. 전자가 생겼으니까 얘는 N형 반도체인 거를 파악하시면 되고, 간의 양공이니까 P형 반도체다 라는 것만 파악하고 보기를 볼게요. 그림 간은 순수 반도체의 원조 구조도 아니죠. N형 반도체인 거지. 불순물 반도체죠. 기억 틀렸고요. 그림 나는 P형 반도체죠. 양공이 있으니까. 기억력은 틀렸으니까 디귿만 정답이겠지. 도핑하는 불순물 원자의 원자과 수는, 여기는 비소를 얘기하는 거죠. AS 얘는 5개여야 되는 거죠. 원자과 전자 5개. 얘 같은 경우 양공이 만들어졌으니까 얘는 3개를 넣어야 되는 거지. 5개하고 3개니까 2개 많다. 맞죠? 정답은 2번.
보자. 그 다음 7번 볼게요. 도체, 절연체, 반도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기에 대한 거 바로 보자. 도선으로 사용되는 구리는 도체이다. 도선으로 사용하려면 전기가 잘 통해야 돼. 도체의 정의가 전기가 잘 통하는 물질을 도체라고 하지. 구리는 도체에 맞죠. 기억 동그라미. 절연체는 전기가 통하면 안 되는 거를 얘기하는 거잖아. 도선의 피복으로 사용된다. 피복으로 감싸지면 감전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 거지. 절연체로 피복을 사용해야 되는 거죠. 니은 동그라미. 철, 니켈, 코발트는 대표적인 반도체 물질이 아니라 요거 수업 때 강자성체라고 책에는 강자성체라고 나와 있지 않지만 어쨌든 뭐 외부 자기장을 제거해도 계속 자석의 성질을 유지하는 물질로 얘네들이 아마 책에 명시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3번. 그 다음 8번 보겠습니다. 반도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은 온도나 압력 등 조건에 따라 전기 저항이 변하는 물질이다. 이거 반도체의 정의라서 옳은 설명이죠. 또 나왔죠. 도체보다는 전기 저항이 크지만 그래서 전류가 잘 흐르지 않지만 절연체보다는 전기 저항이 작아서 전류가 잘 흐른다. 그 중간값을 갖는다 라고 했었죠. 니은 동그라미. 대표적인 반도체 물질은 규소, 실리콘이죠. 원자 번호가 14번인 거. 원자과 전자가 4개이다. 맞지? 14번이니까. 14번이니까 원자 번호 14번 2, 8 빼면은 4개 넘지. 그럼 계산은 안 해도 되지만 반도체 물질은 체일각 전자, 원자과 전자가 4개짜리로 보통 만들죠. 네, 9번 보겠습니다. 다이오드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스위치 작용 맞는데 증폭 작용을 한다. 증폭 작용은 누가 해? 트랜지스터가 하는 거죠. 트랜지스터.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요. 트랜지스터는 증폭 작용과 스위치 역할을 하고요. 다이오드 밑에 나오죠. 교류를 직류로 변환시킬 때 이용된다. 니은 요거를 정류작용이라고 하죠. 정류작용. 요 정도 내용으로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정류작용 해가지고 막 그래프 뭐 이런 식으로 그려가지고 요것만 남는다. 플러스 마이너스만 했는데 요 없어지고 하는 그래프는 몰라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냥 요 정도까지만 책에 명시되어 있는 정도로만 파악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전류가 흐를 때 빛을 방출하는 성질이 있다. 빛을 방출하는 거 발광 다이오드에 있는 거지. 발광 다이오드. 얘는 그냥 다이오드에 대해서 물어본 거잖아. 그냥 다이오드는 빛을 방출하는 기능이 없죠. 그래서 지금 틀렸고요. 전류가 흐를 때라고 하는 거는 순방향에 가는 거지. 순방향. 다이오드를 순방향으로 연결하면 전류가 흐르게 되는데 순방향이라고 하는 거는 P형 반도체하고 P형 반도체가 그 건전지 플러스 극에 양극에 연결되는 거고 N형 반도체가 건전지에 마이너스 극으로 연결되면은 순방향 연결이 해서 전류가 잘 흐른다고 했죠. 그거에 대한 요 정도만 파악하고 있으면 괜찮을 것 같고 그 왜 그러냐 청력이 작용해서 건너간다 Pn 접합면 쪽으로 이동한다 이런 거 하지만 최소한 요 정도까지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10번 볼게요. 초전도체 위에 자석에 떠있는 거 요거 마이스너 효과라고 했죠.
마이스너 효과, 그 다음에 초전도 현상도 일어나야 되는 거고, 초전도 현상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특정한 온도 이하에서 전기 저항이 제로가 되는 거를 얘기하는 거지. 특정한 온도를 여기 밑에서 뭐 적혀있진 않지만 여기 임계 온도라는 것도 단어 요거 잘 아셔야 된다라고 했고, 제가 마음이 급해가지고 뭐 원래 글씨도 못 쓰긴 하지만 아무튼 글씨 수업을 한번 했었던 거기 때문에 이게 필기는 조금 날려서 여태까지 하고 있었지만 아무튼 바로 보자. 기억. 이 상태에는 전기 저항이 최대값을 가진다. 아니죠. 전기 저항이 제로를 가져야 되는 거지. 기억 틀렸고요. 특정 온도 이하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때 특정 온도라고 하는 녀석을 임계 온도라고 했죠. 임계 온도. 저항이 있었다가 갑자기 저항이 제로가 되는 그 순간의 온도를 임계 온도, 특정한 값이라는 거지. 니은 동그라미. 지금 초전도체를 이용한 것으로 자기부상열차, 자기국민 영상장치, 인공핵융합장치 등이 있다라고 교과서에 적혀 있어.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자. 11번. 또 마찬가지죠. 이번에는 초전도체가 자석 위에 떠 있는 거야. 얘가 자석이고, 아니지. 초전도 현상인 거죠. 아까랑 이제 같은 경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바로 보기를 볼게요. 초전도체의 온도는 임계온도 이하이다. 맞죠? 임계온도 이하여야지 초전도 현상이 일어나는 거와 더불어서 청력이 작용하는, 자기장이 거꾸로 서가지고 반자성체의 성질을 나타내서 이렇게 떠있는 마이스너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기억 옳은 소리. 내부적 희상, 이거는 그냥 지워줄게요. 요거는 설명하면 설명할수록 여러분들이 힘들어 할 거니까 그냥 지워줄게요. 마이스너 효과라고 한다. 여긴 또 오타가 났네. 마이스너 효과라고 한다. 니은 디귿 동그라미. 이러한 원리는 자기국면 영상장치는 맞지만 발광 다이오드는 아니죠. 요거하고는 뭐 별 상관없지. 발광 다이오드 같은 경우는 반도체에 관련된 거죠. 이건 초전도체에 가는 건데. 그래서 정답은 기억 디귿 3번. 보자. 임계온도가 T0인 초전도체를 자석 위에 올려놨을 때 정지해있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마이스너 효과고 초전도 현상이고 임계온도가 있고 뭐 등등등등인 거지. 보기 볼게요. 기억. 자석이 초전도체에 작용하는 힘은 전기력이다. 전기력 아니고 자석에 관련된 거잖아요. 자기력이라고 했지. 자기력. 그리고 힘에 관해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힘에 관련돼서는 중간고사 이후에 뭐 역학적 시스템, 중력 다룰 때 힘에 대해서 한 거니까 요 문제가 등장해서 갖고 온 거지, 요 힘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정답은 자기력이야. 니은 그림에서 초전도체의 온도는 T0보다 낮다. T0가 임계온도라고 주어졌잖아요. 임계온도보다 낮다라는 거죠. 니은 동그라미. 그래야지 이런 현상이 유지되고 일어나는 거지. 디귿. 자석이 초전도체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은 위쪽이다. 자석이 초전도체를 위쪽으로 밀어내는 힘과 요 자석은 지구에 의해서 중력하고 요거에 있는 청력하고 서로 같기 때문에 힘의 평형을 해서 이제 공중에서 정지해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뭐 정지해 있는 거, 뭐 알짱 이런 것들은 뭐 중간고사 이후에 다룰 거니까. 어쨌든 위쪽으로 작용하는 거죠. 위쪽으로 작용하는 거.
그래서 4번 정답이고요. 힘에 대해서는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 주세요. 힘에 대해서는. 보자. 13번. 그림 가는 물질 A, B, C, D에 대해서 온도하고 저항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A 같은 경우는 온도가 내려갈수록 저항이 오히려 증가하고 있고, C 같은 경우는 온도가 내려갈수록 저항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뭔가 해석을 하면 되는 거고요. 오른쪽은 초전도 현상, 마이스너 효과가 일어나는 거잖아. 그런데 초전도 현상이 일어나려면은 갑자기 전기 저항 값이 어떤 특정한 온도에서 제로가 되는 거를 찾으면 되는 거지. 요 A, B, C, D 중에서 D가 정답이죠. 그래서 D 물질이 이런 현상을 일어나더라, 마이스너 효과가 일어나더라, 뭐 그냥 찾는 문제죠. 요 그림은 되게 괜찮았는데 여기가 좀 별로지. 요것도 없기도 하면서 아무튼 정답은 4번. 잘 안 지워진다. 어쨌든 그래프 보자. 지금 보니까 온도가 내려갈수록, 온도가 낮아질수록 저항값이 작아지다 갑자기 거의 0이 돼버렸다라고 볼 수 있죠. 이렇게 일어나는 현상을 초전도 현상이라고 볼 수 있지. 그리고 임계온도, 이 부분이 임계온도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보자. 이 물질은 4.2K 이하에서 강자성을 띈다? 아니죠. 강자성이 아니라 반자성이지. 반자성. 초전도체는 대부분이 반자성체다라고 하고, 반자성에 관련돼서는 책에서는 명확하게 설명을 안 했는데 초전도 현상 관련돼서 뭐 자기장을 뭐 밀어내는 쪽으로 작용한다, 뭐 이런 식으로는 예제 문제라도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 말은 쓰지 않더라도 뭐 내용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이 물질의 온도를 낮출 때 4.2K 이하, 요게 임계온도 이하에서 전기 저항이 제로가 되는 거 맞죠? 니은 동그라미. D가 4.2K 이하에서 임계온도 이하에서 전류가 흐르면 저항에 의한 전력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다. 임계온도 이하면 저항이 제로야. 저항이 제로면 전류가 흘러서 손실되는 게 발생하지 않는다. 저항이 제로라는 거를 알고 있어야 되는 거지. D가 동그라미. 4.2K 이하에서 전류가 흐를 때 저항이 제로니까 전류가 흐르면 강한 전류, 많은 전류를 흘려보낼 수 있지. 그럼 전류가 흐르면 무조건 자기장이 만들어진다고 했어. 그런데 많은 전류, 강한 전류가 흐를 수 있으니까 강한 자기장이 발생하고 그걸로 인해서 강력한 전자석을 만들 수 있겠지. 그래서 정답은 니은, 디귿, 리을이 되더라 라는 거.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임계온도가 각각 40K, 20K, 90K인 세 전도체, 초전도체 ABC를 액체질소에 충분한 시간 동안 두었다. 액체질소 온도는 77K다. 여기 켈빈 온도라고 하면 헷갈리니까 그냥 섭씨 온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임계온도라고 한 거, 여기 40K, 20K, 90K라고 하는 거는 A 같은 경우 40도가 돼야지만 초전도 현상이 일어난다 라는 건데, 지금 액체질소 온도는 77도야. 얘는 40도가 돼야지 초전도 현상이 일어나는데 얘는 77도니까
A 같은 경우는 초전도 현상이 일어나지 않겠지. 더 차가워져야 되잖아. 온도가 낮아져야 되잖아. 얘도 마찬가지죠. 20도가 돼야지만 초전도 현상이 일어나는데 77도야. 그러니까 아직 얘가 초전도 현상이 변할 온도까지 아직 내려오지 않았지. 차가워지지 않았으니까 일어나지 않아. 근데 얘는 C 같은 경우는 90도만 돼도 초전도 현상이 일어나는데 지금 77도에 있으니까 당연히 초전도 현상이 일어나는 거겠죠. 답은 3번. 다음 문제 봅시다. 이제 반 정도 됐어. 이제 요 그림만 봐도 아 그래핀에 관련된 거구나 라는 거 파악하시고 보기 볼게요. 규소로 이루어져 있다? 규소 아니죠. 탄소로 이루어져 있는 거죠. 탄소. 기억 틀렸고 투명하면서 전기가 잘 통한다? 책에 그래핀의 성질 적혀 있으니까 읽어보시면 되고 세라믹과 섞어 강도를 높인 복합 재료로 이용된다. 책에는 금속 또는 금속과 세라믹과 섞어 강도를 높인 복합 재료로 이용된다 라고 얘는 탄소 나노 튜브의 특성이죠. 그래서 얘는 틀렸습니다. 정답은 2번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한 두세 명이 질문을 하긴 했는데 그래핀을 이렇게 말면은 탄소 나노 튜브가 되니까 이 그래핀 하다가 금속이나 세라믹을 섞으면 강도를 높인 복합 재료로 이용될 수 있지 않느냐 라긴 하지만 이런 구조 자체도 아예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거. 쉽게 말해서 그래핀 요 형태에다가 세라믹을 섞었을 때 뭔가 약해질 수도 있어. 오히려 강도가 높아지지 않을 수도 있어. 왜냐면은 요러한 구조에 원소가 들어가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단단해지지 않을 수 있는데 이렇게 그걸 만 상태에서 뭔가 섞으면 강력해질 수 있지만 요러한 원자 구조에서는 실험을 해봐야 알 수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요렇게 같은 뭐 탄소로 만들었다고 하지만 원자 구조에 의해서 강도가 세질 수도 있고 약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요거는 탄소 나노 튜브만의 성질이다 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맞는 거겠죠. 요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요 그림 같은 경우는 당연히 그래핀이다. 요 구조만 봐도 알아야 되는 거지. 녹화 30분. 30분. 까지 할 수 있을까? 그 다음 문제 볼게요. 19번. 또 초전도 현상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임계 온도 나오고 그래프에 관련된 거, 온도 저항에 관한 거. 근데 요것도 이번에는 자석이 아래쪽에 있고 초전도체가 위에 떠 있잖아. 어쨌든 요 주변 환경이 온도가 너무 낮아서 초전도체가 초전도 현상을 일으킬 만한 그 상황이 됐다는 거지. 그러니까 자석하고 초전도체가 서로 청력이 작용해서 떠 있는 거잖아. 요거 순서를 바꿔도 상관없죠. 어쨌든 청력에 의해서 떠 있는 현상, 마이스너 효과이다 라는 거를 굳이 순서를 바꾸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TC는 임계 온도에다 나왔지. 바로 보기 볼게요. 가는 마이스너 효과에 의한 현상이다. 기억 동그라미. TC보다 임계 온도가 높으면 초전도 현상이 일어나지 않죠. 그러면은 전기 저항이 제로가 아니라는 소리죠. 제로 값이 아니니까 전기 저항이 있어. 전기 저항이 0이 아님. 그렇지. 그러면 전류가 흐르면 손실되는 에너지가 있을 거잖아. 손실되는 전기 에너지가 있잖아. 그 손실되는 전기 에너지는 대부분 열 에너지로 발생돼서 소모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니은은 틀렸다. 요게 높은이 아니라 낮은으로 되어 있어야 되겠지. 만약에 임계 온도보다 낮은 온도라면 전기 저항이 제로가 돼서 전류가 흐르면 손실되는 게 없으니까 열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되겠지. 디귿
인계온도 이하에서 전기저항은 제로이다. 이거 뭐 옳은 설명이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 볼게요. 20번. 또 초전도 현상, 그 다음에 그래프 등장하고 있죠. 요거에 대해서 철수, 영희, 민수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아이돌이라고 뭐 얘기를 했지만, 한번 철수 보자. 그래핀을 둥글게 마른 만든 신소재야. 요건 탄소 나노튜브를 얘기하는 거지. 근데 얘는 초전도체를 얘기하는 거잖아. 철수 틀렸죠. 영희. TC 여기 인계온도가 나왔죠. 인계온도보다 낮은 온도에서 마이스너 효과가 나타나. 영이 옳은 설명이죠. 민수, 전력 손실이 없는 송전선을 만들 수 있어. 전기 저항이 제로니까 전력 손실이 없는 거를 만들 수는 있는데 상용화하거나 엄청 비효율적이다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 처리했는데 만들 수 있는 거랑 상용화랑 뭐 이런 거랑 약간 접근하기가 애매하니까 이것도 좀 약간 애매하긴 하죠. 아무튼 정답은 4번이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보자. 21번. 얘는 그림 보니까 얘는 그래핀이고 얘는 탄소 나노 튜브이다. 이거를 파악을 하시면 되겠죠. 바로 보기 볼게요. 가에서 그래핀은 휘어지는 디스플레이 제작에 이용될 수 있다라고 책에 써 있습니다. 나에서의 신소재 탄소 나노튜브는 전기 전도성이 매우 뛰어나다라고 적혀 있기도 하고 부교재에도 나와 있고 가와 나는 그래핀과 탄소 나노튜브는 열 전도성이 좋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틀렸습니다. 정답은 기억 니은이고 열 전도성과 그래핀에 대해서는 교과서에 나와 있지 않지만 부교재에 그게 언급되어 있으니까 부교재도 그냥 간략하게 한 번 정도만 내용은 읽어봐 주시고 오히려 문제가 어떤 유형으로 등장을 하는지 오히려 그걸 좀 더 신경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보자. 22번. 그린 가는 요게 실생활에서 볼 수 있는 발광 다이오드 LED고요. 얘 같은 경우는 요거를 빛이 발생하는 거를 뭐 간략하게 설명했어. 요 그림은 좀 생소한 내용인데 확대해서 그림을 좋긴 하겠지만 그래도 프린트물이 있으니까 발광 다이오드를 모식적으로 그냥 간략하게 그림을 나타낸 건데 그림을 다 이해할 필요는 없지만 발광 다이오드도 어쨌든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로 만든 거죠.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로 만든 거야. 그래서 빛이 발생을 하려면 전류가 흘러야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전류가 흐르려면 발광 다이오드에서 전류가 흐르려면 순방향으로 연결돼야 돼. 순방향. 아까도 초반에 설명했는데 순방향으로 연결하려면 P형 반도체 쪽이 건전지에 플러스 극에 연결되어 있어야 되고 N형 반도체가 마이너스 극에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P형 반도체 쪽을 쫙 연결해서 스위치 S에서 건전지를 연결했다면 여기 기다란 부분 여기가 플러스죠. N형 반도체 쪽을 따라서 갔다니까 여기가 짧은 부분 마이너스인 거지. 순방향으로 연결돼서 전류가 잘 흐르고 있고 빛이 발생하더라 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여기 B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B로 연결시켰을 때를 막 묻는 거겠죠. 한번 보자. 기억.
발광 다이오드 LED는 전기 에너지, 건전지에 있는 어떤 전기 에너지를 어쨌든 빛으로 바꿔본 거지 빛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다. 이건 당연히 옳은 설명이 되는 거고요. 니은 나에서 스위치 S를 B에 연결하여도 빛이 방출된다. 여기에 있는 거 S를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연결하게 되면 여기 위쪽이 마이너스잖아요. 여기 아래쪽이 플러스잖아요. 그럼 플러스 쪽이 쭉 가서 N형에 연결되는 거지. 이 마이너스 같은 경우는 P형에 연결되잖아. 역방향이 되니까 전류가 흐르지 않죠. 전류가 흐르지 않으니까 빛이 방출되지 않게 되겠지. 니은 틀렸고요. LED는 각종 영상 표시 장치에 이용된다. 이건 상식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정답은 4번. 요 니은 같은 경우가 그나마 좀 한번 꼬아서 생각한 복이지 않을까? 아무튼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보자. 요게 그림 나왔으니까 그래핀 맞죠? 바로 보겠습니다. 전기 전도성을 향상시키면 2차 전지에 사용할 수 있다. 요거 부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옳은 설명이고요. 전자의 이동 속도가 실리콘으로 만든 반도체보다 빠르다라고도 정리되어 있어. 니은 옳은 설명이고, 면적이 늘어나거나 휘어지더라도 물리적인 변화인 거지 성질은 변하지 않는다. 이것도 맞는 거죠. 정답은 기억니은 지읒. 요거는 그냥 이게 외우는 정도의 문제인 거야. 그 다음 문제 보게요. 기억, 초전도체, 니은 그래핀, 액정 등에 대해서 보기에서 잘 찾으면 되는 거죠. 기억! 초전도체는 초전도 현상이 나타날 때 전기 저항이 제로가 된다. 옳은 설명이죠. 니은, 그래핀, 전기 전도성 반도체보다 그래핀이 좋다라고 방금 위에서도 얘기했고 부교재에서 확인하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티귿, 액정은 걸어주는 전압에 따라 분자 배열이 변해서 빛을 통과시키거나 차단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라고 했었죠. 그런 성질을 갖는다라고 했었던 거지. 그래서 얘도 정답이 요걸로 하면 되죠. 정답이 5번이죠. 그 다음 문제. 인기 온도보다 낮은 온도로 냉각된 초전도체 위에 자석이 떠있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얘도 거꾸로 이제 초전도체가 오히려 아래에 있고 자석이 떠있는 건데 어쨌든 얘도 마이스너 효과, 초전도 현상을 얘기한 거지. 기억, 상자성을 나타낸다? 아니죠. 얘 상자성이 아니라 반자성이라고 했어. 니은, 초전도체 위에 자석이 떠있는 현상은 마이스너 효과와 관련이 있다. 맞죠. 초전도체는 자기부상 열차에 이용된다. 자기부상 열차, 자기공명 영상장치, MRI, 인공핵융합 장치 등에 이용된다는 거. 정답 4번. 보자. 액정에 관한 거고요. 요거 액정이죠. 그 다음에 얘는 초전도체, 초전도 현상, 마이스너 효과라고 합시다. 초전도 체가 되겠지. 나는 인기온도에서 자석 위에 올렸을 때 신소재 자석 위에 떠있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한번 보기를 볼게요. 기억, 다에서 왼쪽 그림 액정에서 평광판 사이에 전압을 걸어주면 이 액정 분자에다가 전압을 걸어주면 이렇게 흐트러져 있던 게 일렬로 배열되면서 빛을 통과시키거나 투과하거나 차단하는 역할을 하는데 지금 이 그림에서는 통과가 안 됐잖아. 그러니까 모두 통과한다? 아니죠. 기억, 틀렸습니다. 평광판 이런 것까지는 자세하게 모른다고 하더라도 액정 물질에 전압을 가하면 이런 뭔가 배열에 의해서 빛을
투과시키기도 하고 투과시키지 않기도 한다라고 책에 명시가 되어 있거든. 그런 내용은 알고 있으면 좋겠지. 니은 나의 신소재는 초전도체이다. 니은 동그라미. 오른쪽에서 초전도 현상이 일어나면 손실 전력을 줄이는 케이블 만드는데 사용된다. 만들 수는 있지만 아까도 요거 나왔지만 만들 수는 있지만 비효율적이고 아직 상용화 단계에 접어든 건 아니다. 만들 수만 있다라는 거 정도. 정답은 4번. 보자. 27번. 지금 보면은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로 이루어진 다이오드. 그러니까 얘가 A가 P인지 B가 P인지 아직 몰라. 그 다음에 P형과 N형으로 된 발광 다이오드. 빛이 나오고 있어. 빛이 방출되니까 얘는 전류가 흐르고 있다는 소리고 순방향으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소리지. 순방향으로 되어 있으면 요 N형 쪽이 뭐하고 연결되어 있으면 얘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 P형 쪽이 얘가 플러스가 돼야지. 그 다음 회로, 직렬, 병렬 이런 얘기까지는 안 하겠지만 직렬로 연결되어 있죠. 그냥 여기에도 전류가 흐르고 있다는 소리지. 요 다이오드에도 전류가 흘러. 그럼 플러스 쪽이 뭐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야? 얘가 P형이라는 거지. P형. 그럼 B가 얘가 N형 반도체다라는 거를 판단을 잘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찾아내면 다 푼 거죠. 보기 A는 P형 반도체이다. A는 P형 반도체. 정답 맞죠? 니은 LED의 N형 반도체와 요거와 전원장치의 음극, 요거 전원장치의 음극이 연결되어 있어야지 순방향이고 전류가 흘러서 빛이 나오는 거겠지. 니은 동그라미. 다이오드의 A와 B를 바꿔. 요 A, B를 바꾸면 N형과 P형이 바뀌는 거잖아. 서로 바뀐다 그러면은 여기가 N형이 돼서 N형이 플러스 쪽에 연결되면은 역방향이 되는 거죠. 역방향이 된다 그러면은 요 회로에는 전류가 다 흐르지 않겠지. 저항 요게 다 전류가 흐르지 않게 되겠죠. 정답은 비영리은 3번. 28번 봅시다. 가나는 불순물 반도체 A와 B를 접합한 전기 소자에 연결한 전제 방향 각각 반대로 연결한 나타나는 것이다. 얘도 다이오드일 거죠. 가에서는 전류가 흘렀대. 가에서는 전류가 흐르고 나에서는 전류가 흐르지 않았다. 즉 얘는 순방향이고 얘는 역방향이죠. 순방향 볼까요? 여기 오른쪽이 플러스, 얘가 왼쪽이 마이너스면 플러스 쪽이 얘가 P형이어야 되고 마이너스 쪽이 N형이어야 되는 거지. 즉 A가 N형, B가 P형. 이렇게만 하면 되죠. 얘는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아. A는 P형 반도체이다. A는 N형 반도체이다. 기억 틀렸고요. 순수 반도체에 도핑한 불순물의 원자과 전자수는 A가 B보다 많다. A는 N형 반도체잖아. N형 반도체가 되려면 얘는 원자과 전자가 5개짜리 목과 원소를 넣어야 되는 거지. 그래야 하나가 남아서 자유전자가 되는 거고, P형 반도체 양공이 있는 거잖아. 3가 양공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3개짜리 넣고 얘는 5개 넣으면은 자유전자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5개와 3개니까 1개 차이가 아니라 2개 차이가 되는 거지. 그래서 니는 틀렸고, 이 전기소자는 정류작용을 할 수 있다. 다이오드잖아요. 다이오드 정류작용 할 수 있지. 정류작용이 뭐야? 교류를 직류로 바꿔주는 거를 정류작용이라고 하죠. 정답은 디귿만 된다라는 거.
아까도 발광 다이오드 하면서 요 그림 했는데 그림이 잘 이해가 안 간다 하더라도 어쨌든 다이오드야. 그래서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가 있어야 되는 거고, 발광 다이오드니까 빛이 발생을 하려면 순방향 연결을 해야 된다는 거지. 순방향 연결. 순방향 연결을 해야지만 전류가 잘 흐르게 되고, 그래서 빛이 발생하더라, 뭐 이러한 개념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P형 쪽이 쭉 연결하게 되면 플러스, 이렇게 하게 된다면 마이너스, 요 스위치만 연결하면은 플러스 P형, N형 마이너스 잘 연결이 돼서 전류가 흐르고 빛도 방출하겠지. 회로에 전류가 흐른다, 스위치를 닫았을 때 전류가 흐르겠죠. LED에서는 전기 에너지가 빛 에너지로 전환된다, 아까도 얘기했지. 그래서 여기 건전지에는 전기 에너지가 어쨌든 빛을 방출하는데 사용된다라는 거. 불순물 반도체의 불순물 원소의 종류에 따라 방출되는 빛의 종류가 달라진다. 옳은 설명이죠. 교과서에 발광 다이오드 얘기하면서 뭐 적외선 LED, 파란색 LED, 뭐 녹색 LED, 막 빨간색 LED 하면서 여러 가지 불순물 원소가 막 나열이 됐었단 말이야. 그거를 외울 필요는 없는데, 외울 필요는 없지만 불순물의 종류에 따라서 방출되는 빛의 종류, 거기는 색깔이라고 적혀있을 거야. 빛의 색이 달라진다라고 책에 나와 있으니까 이러한 개념 정도는 알고 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잘 안 지워진다. 다음 30번. 어쨌든 또 공중에 떠있는 현상, 마이스너 효과 나오고 있죠. 마이스너 효과. 초전도체, 초전도 현상, 전기 저항이 제로, 인교 온도 뭐 이런 거 얘기하면 되잖아. 보기 볼게요. 초전도체의 전기 저항은 제로이다. 기억 동그라미고요. 초전도체 온도는 인교 온도보다 높으면 안 되겠지. 인교 온도 이하야지만 초전도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초전도체 위에 자석 정지해 있는 것은 마이스너 효과로 설명할 수 있다. 정답은 4번. 그 다음 31번입니다. 이게 문제가 뭐 이렇게 나와 있지만, 여기 가에서, 여기 A가, 얘가 절연체이고요. 얘는, B는 다이오드야. 가는 전류가 흐르지 않았고요. 나는 전류가 흘렀어요. 당연히 절연체니까 전류가 흐르지 않겠지. 다이오드인데 전류가 흘렀어. 즉 얘는 순방향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소리고,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이쪽이 N형 반도체가 되는 거고, 이 플러스 쪽이 연결된 게 P형 반도체다 라는 것도 판단을 하실 수 있는 거죠. 만약 물어본다 그러면. 보게 보자. 기억, 전기 전도성은 A가 B보다 좋다. A는 절연체잖아요. 얘는 반도체로 이루어진 다이오드인 거지. 절연체가 반도체보다는 전기가 잘 안 통하죠. 그러니까 전기 전도성이 나쁘다라고 얘기했지. 좋지 않다, 낮다, 뭐 이런 식으로. 니은 B의 P형 반도체는 전원장치의 양극과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 B, 다이오드 P형 반도체가 플러스하고 연결되어 있어야지만 지금 전류가 흐르고 있는 거죠. 옳은 설명이지. 니은 동그라미. 지금 B에 연결된 전원장치의 전구를 서로 바꾸면 플러스 마이너스를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꾸면 마이너스가 P형에 연결되잖아. 역방향이 되는 거죠. 전류가 흐르지 않게 되겠지. 정답은 2번이 된다라는 거. 보자. 트랜지스터 다이오드, 발광 다이오드에 대한 것을 보기에서 찾으면 된다는 거. 가는
트랜지스터 얘기하는 거지. 전기 신호를 증폭하는 기능을 한다. 증폭작용이죠. 증폭작용. 플러스 스위치 역할도 한다라고 했어. 기억 동그라미. 나는 다이오드 교류 전원에 연결하면 한쪽 방향의 전류를 차단한다. 그래서 한쪽만 보내준다. 한쪽만 흐르는 전류가 된다. 그걸 직류라고 하는 거지. 즉 교류를 직류가 되는 거죠. 니은 정류작용을 약간 꼬아서 설명한 거죠. 니은 동그라미. 다는 발광 다이오드 전기 에너지를 빛 에너지로 전환된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보자. 요거 같은 경우는 그림이 좀 약간 애매할 수 있긴 하지만 설명이 잘 나와 있으니까 보면 돼요. A가 뭔지 몰랐어. A가 뭔지 모르고 자석을 그 위에 올려놨는데 요 A 물질에다가 액체 질소 엄청나게 차가운 녀석을 부었더니만 여기에 공중에 떠있는 즉 마이스너 효과가 일어나더라 라는 거죠. 마이스너 효과가 일어나. 즉 요 A라고 하는 녀석은 초전도체라는 소리인 거지. 그 다음에 이 액체 질소의 온도가 77K인데 이 A라고 하는 초전도체는 77K보다 높은 온도에서 임계 온도가 된다는 거지. 77보다 높은 온도에서 임계 온도를 가져. 그래야지 77이 되면 이미 초전도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온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A 위에 떠 있을 있는 까닭을 뭐 설술하시오. 액체 질소가 임계 온도보다 더 낮은 온도니까 그래서 초전도 현상이 일어나서 뭐 자석을 밀어내는 힘이 작용해서 마이스너 효과가 되더라. 뭐 이런 식으로 잘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시간이 없어서 요거 두 개를 한꺼번에 같이 설명하도록 할게요. 34번은 액정에 관한 거예요. 액정. 그래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액정. 가늘고 긴 분자가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다. 기억 맞죠? 전압을 변화시켜 빛이 투과하거나 투과하지 않도록 조절한다. 요것도 옳은 설명이지. 약한 신호를 큰 신호로 바꾸는 증폭작용을 한다. 얘는 트랜지스터가 하는 거죠. 트랜지스터.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더라. 또 액정 나왔지? 전기적 성질을 이용한 거 맞고요. 가늘고 긴 분자가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다. 맞고요. 전압을 가하여 빛이 투과하도록 조절할 수 있다. 맞고요. 전자계산기, 온도계 등에 이용되는 거 맞고요. 요 기체 성질 안적 고체와 액체가 돼야 되겠지.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4번. 이런 식으로 수업 때 했던 거 한번 복습했으니까 뭐 영상 올리면 좀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끝!